안녕하십니까. 네, 열린컴퍼니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호진 대표입니다. 저는 강사로도 활동 중이고요. 현재 열린컴퍼니는 약 5년 차 된 회사인데요. 지난 3년 전부터는 우리 시니어 대상으로 재취업과 관련돼서 그리고 디지털 문해교육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키오스크와 관련된 그런 디지털과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될까 여러분들 기대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기 전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전에 6년 동안은 비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 생활을 또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 뒤에는 SK 브로드밴드라는 곳에서 사내 강사이자 교육 담당자로서 또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지난 12년 정도의 조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중간에 뭔가 계기가 좀 있어가지고 창업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지금 5년 차 되고 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조직 생활을 열심히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아파졌던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거든요. 근데 과로 때문에 그런 병이 있었는데 30 중반쯤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이대 우리 보시는 방청 하시는 분들처럼 50대, 60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좀 30대 중반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복한 일을 찾자.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고 그 뒤에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좀 행복하게 살아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니어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많은 교육들을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시니어 선생님들 그리고 그 안에는 신중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게 될지 시니어 슬기로운 재취업 전략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슬기로운 시니어의 재취업 전략을 앞두고 나서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슬기로운 것일까? 요즘 시장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재사회화돼서 내가 일을 한다면 그것이 슬기로운 것일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래 내가 남은 인생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어떤 게 과연 더 슬기로운 것일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조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밖의 환경은 어떤지를 보고 내 마음은 어떤지를 봐서 외부에서도 원하는 인재가 되고 그리고 나도 행복한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은 생각들이 가끔 들지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봐야 되고 트렌드라는 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전략을 세울 때 첫 번째 규칙으로 저는 트렌드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트렌드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트렌드라는 거를 좀 쉽게 설명하면 요즘 사회 환경 어떤가? 요즘 어떨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요즘 환경 하면 마스크 쓰는 거 먼저 생각나시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있고 사람들 못 만나는 거. 우리 이런 거를 언택트라고도 하고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뭔가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100세 시대가 된 것도 환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환경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환경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재미있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합니다. 자, 가의 환경과 나의 환경이 있어요. 가의 환경은요. 환경이 깜깜하고 어두운 환경이에요. 이때 나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나비는요, 까만색 나비고요. 하나의 나비는 하얀색 나비예요. 과연 가의 환경에서 이렇게 어두울 때 천적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은 까만 나비 종일까요? 아니면 하얀색 나비 종일까요? 까만색 나비 종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되게 신기하게도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의 환경으로 환경만 바뀌었다고 볼게요. 나는 원래 하얀 나비여가지고 하얀 나비종이야. 그리고 나는 원래 까만 나비종이라서 까만 나비종이야. 예전에는 가해 환경 때 나는 검어가지고선 잘 살아남았고 하얀 애는 많이 잡혀먹어가지고 없어졌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나의 환경이 된 거예요. 환해진 하얀 환경이 됐어요. 이럴 때 하얀 나비가 더 잘 살아남을까요? 까만 나비가 더 잘 살아남을까요? 맞아요. 좀 바뀌었죠. 바뀐 거는 나일까요? 환경일까요?
환경이에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야, 나는 내 역량이, 나는 까만색이니까 그대로 까말 거야. 우기면서 있을 때 그 환경에서 잡아먹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바뀌어야 되는 건 나이잖아요. 우리가 환경을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환경인지를 보고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만약에 까만색 나비였다면 내가 좀 하얗게 바뀌어야지 잘 생존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런 이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삶에 있어서 약간 자연에서 좀 많이 배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그 진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다 보면 찰스 다윈의 자연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은 특별한 종만 선택한대요. 어떤 거냐면 기린이 지금 가, 나, 다 세 개가 있어요. 환경이. 보면은 기린은 목이 길잖아요. 나무의 풀, 먹이를 잘 따먹기 위해서 이 기린은 목이 길어야지 위에 있는 나무 풀도 잘 먹을 수 있어요. 목이 짧은 기린은 잘 먹지 못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목을 높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가해 환경에서의 환경은 높이가 높은 먹이. 기린은 점차 우월한 목의 길이를 갖고 있는 기린이 더 잘 살아남는다. 그런데 이것도 환경이 또 바뀌어가지고 그 위치에 있던 먹이들이 다 없어졌다고 볼게요. 그러면 더 높은 위치까지 또 따먹어야 되잖아요. 경쟁이잖아요. 그럴 때는 더 높은 목이 긴 기린이 더 잘 따먹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들만 생존하고 살아남는다. 자연은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종만 선택한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연 도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환경이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지? 그럼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면 사실 남아있는 우리의 라이프를 굉장히 행복하게 역량 높은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즐기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전략으로 시니어 트렌드를 읽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 동물이 아니니까 목을 길게 해야 되거나 지금 그렇죠? 막 색깔을 바꿔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한번 조금 제가 통계를 가지고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이런 통계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하면서 신조어들을 만들어내요. 자,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58세대가 혹시 뭔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셨어요. 아, 네, 58세대. 저는 처음 듣고 50대부터 80대까지를 얘기하는 줄 알았었어요. 약간 용어가 그러니까. 그런데 58세대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old people with active life 해갖고서는 뭔가 나이가 들었지만 신나게 사는, 멋지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58세대라고 부른대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50대, 60대 완전 정정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목소리 굉장히 커지셨어요.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어머님도 70대가 넘으셨는데 지금도 뭐 어르신, 시니어란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거든요. 아줌마라고 얘기 듣기를 좋아하세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정정하다라고 생각해갖고선 58세대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이것도 재밌다, 트렌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단어로는요. 영어로 자꾸 되어 있어서 어렵게는 느껴지지만 어반 그레니족이라고 있대요. 어반 그레니족은 어반이란 단어가 도시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그랜마 해갖고 할머니들 이제 미국 영화 보면 그랜마 이렇게 할머니 부르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할머니라는 뜻의 합성어이에요. 그래서 도시 할머니들 어떨까요? 세련됐죠.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즘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다들 나는 손자 안 봐준다? 나 오늘 약속 있어. 미용실 가야 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희생만 하고 사는 그런 시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실도 가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친구들 모여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시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세련된 그런 어르신들을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 어반 그레니족이라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가지 정도만 더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솔드족이라고 있어요.
솔드죠. 왜 다 영어로 만들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스마트한 올드 피플. 그래서 약간 스마트하다라는 것과의 합성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 똑똑한 게 과연 스마트일까요? 요즘 시대의 스마트는 뭘까요?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는, 디지털을 잘 다루고 막 재테크도 잘하고 요런 좀 약간 어르신들이 굉장히 디지털에 익숙한 이런 분들을 솔드족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핸드폰도 쓰시고 은행 안 가고 막 뱅킹도 하시고 요런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솔드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친구분들한테 아는 척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그레인의 쌍스라고 있어요. 우리 이제 시니어 선생님들 얘기할 때 실버 세대 혹은 또 그레이라고도 해갖고서는 헤어가 약간 이렇게 예쁜 그레이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색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르네상스가 전성기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시니어, 그레이, 르네상스의 합성어로 지금 여기 표현된 것처럼 그레이네상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은 시니어 전성시대. 정말로 시니어라는 표현이 지금 어떤 듣기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50대, 60대는 시니어라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중년이라고도 또 표현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우리 굉장히 전성시대다. 신중년을 포함해서 시니어 선생님들까지 전부 다 뭔가 훨씬 더 액티브하고 그다음에 즐기는 그런 전성시대다. 그래서 요즘 광고 같은 걸 봐도 어르신 전용 자동차 광고라던가 음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른들 대상으로 시니어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사회에서 다들 이제 시니어가 굉장히 주요한 고객이 된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반갑다라고 생각하고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신조어만 띵 하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표를 가지고 그럼 진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21년도 5월 지금 시점 기준으로 얼마나 우리나라의 시니어라고 하는 이때 행정상의 기준은 65세 이상이에요. 65세 이상이 인구 대한민국 안에서 얼마나 있을까?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프를 보실 때 초록색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초록색 부분이 지난 10년 동안 점점점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수치로만 최근 거 5년 거만 보자면 2020년도 지금 기점으로는 15%가 시니어 65세래요. 10년 뒤에는 25%. 그리고 점점점 해서 50년 뒤에는 43%. 절반 이상이 시니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좀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번하는 이런 인구 구조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 그다음에 국가는 발빠르게 시니어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시니어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65세 이상이 만약에 43%, 절반이에요. 100세 시대잖아요. 남은 40년 이상의 생활. 중요한 건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돈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힘들게 아끼면서만 사는 40년, 50년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면 현재 시점으로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은 어르신들은 과연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이 자료를 보시면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좀 의외로 내가 번 돈과 배우자의 돈을 가지고 나는 경제적으로 독립돼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그동안의 그래프를 보면 점차 증가해서 지금 시점으로는 69%, 거의 70% 가까이가 본인이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본인이 경제에 독립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프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좀 재밌었던 건 노란색 표예요. 이 노란색 표를 보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양육하는 그 생활비를 마련해주는, 지원해주는 우리 이제 부모님 부양하는 거 당연했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프를 봤더니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지들도 살기 바쁜 거야.
지들도 살기 너무 바빠서 부모님 부양하기 너무 힘들고 쪼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고 조금 용돈을 주더라도 그래 내가 벌어가지고 남은 인생 떳떳하게 살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많이 의지할수록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점차 저도 애기가 하나 있는데 그 애기한테 나는 부양 하나도 안 받아도 된다. 라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내가 일할 수 있는 걸 찾아보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어떻게 개인적인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고 계신지, 어떻게 돈을 벌고 계신지 일자리 현황도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또한 통계청에서 지금 시점으로 그러면 어떤 고용 형태로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이 고용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업률과 그리고 또 고용률 같은 그래프를 봤을 때 주황색, 노란색 그래프 말고 초록색 그래프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게 실업률이거든요.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왜 저렇게 바뀔까?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자, 60세 이상이 됐을 때 내가 어디에 고용돼서 일을 한다. 근데 왜 갑자기 실업률이 뚝 떨어지고 뭐 높아지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혹시 취업을 해서 고용되신 다음에 빨리 그만두시나? 혹은 너무 단기간으로 6개월이나 1년만 고용되는 건 아닐까? 단기간에 고용되시는 건 아닐까? 혹은 일을 하면서 불편하셨으려나?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본 건 사실 그래프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고용되어 있는 형태를 어떤 식으로 고용되어 있는지 누가 고용했는지를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좀 봤더니요. 실제 국가 주도하에 공익적인 그걸 공공근로라고 하는 이렇게 국가 주도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업에 선생님들께서 고용이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라의 정책이라는 게 어떤 때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기도 하고 정권이라든가 다양한 환경 때문에 굴곡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고용보다는 그때그때 사업을 위한 고용이다 보니까 보통 1년에서 2년, 3년 이렇게 좀 단기간이 많다 보니까 실업률에 등락이 있나 보다. 저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르신들과 관련된 교육을 한 3년 동안 수천 명한테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다 만나 뵀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좀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재취업을 하시려면 좀 더 국가 주도의 그 일자리에 많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사기업, 시장에 있는 그런 곳에 경쟁력 있게끔 들어가서 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 경쟁력 이런 것들을 갖추시면 좋겠다. 베이비시터 전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따시면 계속 그 분야로 막 진짜 불려다니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기 보는 거에 있어서 신생아부터 나는 끝내줘 막 이런 후기가 있으면 또 그런 자격과 관련된 것도 증명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갖추면 그때그때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서도 경쟁력이 있어서 내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선택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경쟁력을 키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케이, 내가 그러면 일을 해보겠어. 취업을 딱 했어요. 그게 나라 주도든 혹은 기업이든 혹은 뭐 어린이집일 수도 있고 되게 많이 있잖아요. 취업을 딱 했어요. 그럼 성공했다. 아유, 제 취업 끝. 만사, 오케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거 걱정되세요? 잘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20대에도 뭔가 일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들어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들어가고 나서가 사실은 더 문제예요. 잘 지내야 되잖아요. 오래 근무해야 되고. 그래서 취업돼서 매월 따박따박 돈만 들어오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게 일상적인 내 생활의 기쁨, 행복까지 연결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를 고민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도 이제 신중년 선생님들, 시니어 선생님들을 채용해서 강사님으로 육성시키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대 선생님들도 계시고 30대, 40대도 있지만 50대, 60대, 70대까지 35명의 이제 시니어 강사님들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게, 우리 신중년 이상의 시니어 선생님들은 일을 할 때 일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마음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와 같이 일하는지를 미리 알고 가면 좀 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해가지고 요즘 세대 사람들, 함께 일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학교에서도 요즘 세대 연구라고 해가지고선 요즘 애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해야 되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요즘 20대, 그리고 요즘 30대, 40대까지. 그래서 20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 Z세대라고 불러요. 우리 옛날에 뭐 X세대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30대, 40대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보통 일을 하게 되시면 그 채용 담당자나 관리하는,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같은 직원 동료들이 아마 20대, 30대, 40대 요 안에 보통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포노사피엔스라 그래서 핸드폰을 태어날 때부터 쥐고 태어난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않아요. 혹시 자녀분들이나 혹은 손녀, 손자가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아요. 이게 또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네, 선생님, 그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눈 마주침보다는 스마트폰을 하거나 노트북을 하면서 응대를 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상처받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3, 40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대는 사실 미 세대, 욜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욜로 안 들어보셨나요? 네, 나만 아는 세대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다 젊고 이제 마음가짐 그렇지만 같이 어울려야 되는 사람들이 같이 젊은데 걔네들은 나만 아는 내가 일단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점심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식사 알아서 하세요 하고 따로 먹어요. 밥 먹으러 같이 이렇게 식당에 가도 결제 따로 하겠습니다. 카드 따로 결제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다 같이 밥 먹는 게 되게 익숙하고 오늘은 내가 살게 이런 게 익숙한데 아니요, 제 건 제가 결제할게요. 오늘 저 그냥 편하게 식사할 테니까 따로 드시겠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저희 회사 입사하시면 최초의 말씀을 좀 드려요. 상처받지 마세요. 너무 사랑하고 애정하는데 밥을 같이 안 먹거나 혹은 조금 대화를 할 때 쌀쌀맞게 느껴질 수 있는데 특징 자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Z세대, 20대는 또 조금 다른데요. 20대 담당자 혹은 동료,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20대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세대로 또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가 시니어 세대처럼 여기 같이 있는 우리들에서 내 말이야, 서장이랑 밥 먹고 사우나 하고 우리끼리 말이야, 뭐 지연, 하경 해갖고서 이 우리는 아니고요. 그 20대가 생각하는 우리는 지구 안에 있는 지구촌 사람들. 그래서 환경 보호. 그리고 좀 취약계층의 사람들. 그들에게 다 같이 사는 세상이어야 된다 해서 윤리정신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데 일회용품을 많이 쓰거나 쓰레기 배출을 많이 하거나 자원을 낭비하거나 혹은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인데 막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거나 이러면 20대인 사람들은 이분이랑 같이 일하기 어렵다라고 느끼고 싫어한대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20대들은 텀블러에다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커피도 사 먹고 일회용품 잘 쓰지 않고 아끼고 이런 게 경제적으로 아끼자보다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리고 윤리적인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한대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일할 기회가 있다면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와, 우리 선생님들 되게 존경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잘 챙겨주시면 존경받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세대와 일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조금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있어서 상처받지 말자. 그리고 모두 다 좀 체계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랑 이런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에 있어서 우리도 같이 그런 긍정적인 문화에 함께 동참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누구랑 이해해야 될지, 우리가 왜 어떻게 즐겁게 일해야 될지 트렌드를 가지고 좀 살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트렌드를 알아보면 그러면 우리 같이 일할 세대가 나를 원하는 방향대로 혹은 일을 해야 되니까 외부 트렌드 때문에만 우리는 일해야 할까요? 그렇진 않죠. 그럼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나도 행복하기 위한 재취업 전략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이 두 번째 전략은요, 나를 분석하라는 거예요. 트렌드, 유행,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슴 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들 첫 키스, 첫 뽀뽀의 기억 있으신가요? 다 귀에서 땡 종소리가 난다고 하던데 그런 뭔가 들리지 않는 마음의 종소리가 내 마음에서도 내 인생에 대한 그런 뭔가 즐거운 종소리가 들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분석하기 위해선 내 마음의 종소리 어떻게 울렸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질문에 얼마나 답을 하실 수 있을지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 본인이 뭘 잘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걸 잘합니다. 혹시 말하실 수 있나요? 네, 끄떡이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쑥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 뭘 못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잘하는 거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은 혹시 나에게 뭘 잘한다? 혹은 못한다? 얘기해 주는 거에서 들어본 기억이 있으신지? 네. 그런 것들 잘 들어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외에도 내가 자주 하는 말은 뭐지? 내가 뭘 할 때 행복하지? 내가 어떤 순간에 즐겁다라고 느낄까?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론 여러 번 생각하셨겠지만 마지막 질문처럼 돈은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 돈은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돈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일까라는 생각까지 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재취업할 때 의미가 있어야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잘 알고 면접 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들이 좀 논리적으로 잘 표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면접 때 나를 한마디로 형용사로 표현한다면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드릴 때가 있어요. 쭈뼛쭈뼛하고 말씀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본인은 어떤 사람일지 함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많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20대 때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야 되거나 혹은 바로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될 때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 나는 뭘 공부하지? 전공을 생각하거나 혹은 나는 무슨 일을 하지? 이런 고민을 잠깐 하게 되잖아요. 저는 20대 때 현모양처라고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네, 근데 물론 그런 거는 이제 타인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좋다더라 해가지고선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20대 때는 정말 나를 몰라가지고 더 우왕좌왕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다시 한번 10대랑 20대는 학습을 많이 받고 교육받은 걸 가지고 나를 경제활동하는 데 도구로 썼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서 뭘 했냐면 내가 가정을 꾸리고 부모를 부양하면서 한 50대까지 보통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은퇴를 하면 다시 한번 은퇴 후에 재사회화, 그래서 창업을 하시거나 취직을 하시거나 혹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시거나 뭐 다양한 활동 하시잖아요. 그때 그냥 또 누군가가 시켜서 유행이라서 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시기에는 나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고민한 다음에 하지 않으면 또 남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의 고민이 사실 나의 80대, 90대까지 나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철저한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행복해요, 만족해요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사에서 봤던 또 성공한 58청춘 그 신중년 선생님 성공 사례를 가져왔어요.
어떤 선생님은요, 55세 남자분이신데 강원도에서 표고 버섯 농장을 하신대요. 근데 원래는 공대를 나오고 회사 생활 잘하던 사람인데 회사 생활하다가 늘 꿈꾸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언젠간 내가 귀농을 하겠다. 네, 뭔가 저도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나이가 들면 막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데 가서 뭘 읽으면서 살면 되게 행복하겠다. 이상적이지만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우리 현실적인 걸 절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돈 벌 궁리를 같이 해야지 슬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꿈을 고민하다가 표고 버섯 농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미리 좀 젊을 때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시작하신 분의 사례가 있었어요. 저도 30대 중반, 35 정도에 사실 창업을 했거든요. 그게 40대, 50대 언젠가 내가 회사를 다니지 못하면 창업을 하지 않을까. 물론 치킨집을 낼 수도 있고 커피숍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우왕좌왕하진 않을까. 30대 중반에 미리 그걸 경험하면 50대 때 나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리 고민했던 이 포구농장 신중년 선생님은 미리 고민한 만큼 굉장히 성공적으로 경제 생활과 행복도 누리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기사로 봤고요. 두 번째 사례는요. 이분 같은 경우는 56세 남자분인데 이분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취미 생활로 뚝딱뚝딱 목공을 이제 배우셨대요. 근데 뭘 하다 보면 아우 행복해. 반찬 만들다 갑자기 너무 행복해. 아기를 보는데 신생아 보는데 행복해.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뚝딱뚝딱 목공을 하는데 아 이게 너무 행복하구나. 취미 생활인데 내가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주면 더 행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업으로 삼으신 목공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 저랑 같이 근무하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저희 회사의 직원 선생님이세요. 정원희 선생님이라고 이제 58세 여자 선생님이신데 자 사진 보니까 어떤가요? 미인인가요? 아닌가요? 미인. 엄청 미인이죠. 예, 맞아요. 58세이지만 저보다 훨씬 미인이시고 저보다 훨씬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데요. 저희는 대표님이라고 저를 부르지 않고 저 또한 선생님을 되게 좀 수평적으로 부르고 싶어서 저한테 모니카라고 제 영어 이름을 불러요. 모니카 이렇게 부르면 리즈 저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40대가 됐는데 40대랑 58세에 같이 수평적인 대화가 돼요. 모니카 이번에 나 교육 어디 가요? 리즈쌤 와가지고 이거 강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좀 이런 문화를 가지게 됐던 사례인데요. 실제 금천 50플러스에서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한번 소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좀 살펴보면 그 국가 주도하에 많은 시니어 인턴십과 뭐 관련된 일자리들이 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공공 일자리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일자리인데 그 뒤에 서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채용해가지고선 계속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1년 넘게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리즈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병원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오늘 시술 어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그런 서비스업에 계셨대요. 평생 동안 그 업을 하시다가 이제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업은 더 이상 못 하시고 한 2년 전부터 고민을 하셨어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랑 고민을 같이 1년 동안 이제 면담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까 드렸던 질문처럼 뭐가 좋으세요? 어떤 거 잘하세요?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저는 너무 화려하게 예쁜 선생님, 진짜 보면 연예인 같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유튜버를 하라 그랬어요. 유행이니까. BJ 안녕하세요. 시니어 오늘 예쁜 화장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알려드리라고. 근데 아무리 설득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화려한 외모랑 패션도 굉장히 화려하고 이러신데도 불구하고 어디 나오는 건 쑥스러워가지고 방송에 나오거나 사진을 찍히는 건 되게 쑥스러워하셨던 거예요.
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저는 그 일 하라고 추천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진짜 소수정예로 4분, 5분, 10분 이내로 만나가지고 정말 도움되는 뭔가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 중에서 스마트폰을 알려주고 키오스크 기계라고 주문하는 기계, 요것들을 정말 이제 좀 연로하신 선생님들한테 복지관 가서 알려주는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곳에서 지금은 디지털 강사라는 이름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인기 강사여가지고 그래도 돈도 많이 버시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사례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한 시니어의 재취업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좀 있어요. 자, 첫 번째, 미리 고민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은퇴를 딱 하고 나서 일자리 찾아야지.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 그 리즈 쌤도 얘기해 주는데 주변에 지인들 많은데 은퇴하고 어깨에 뽕 빠지는 데까지 3년 걸려요 이러시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중에 기업 출신 분들은 막 사장님도 하시고 임원도 하시고 부장님 하시다가 나와가지고 이 어깨에 뽕 빠지는데 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뭔가 조직 생활에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사회 일상생활로 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려고 고민해야 돼요. 은퇴하고 나오면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골프요. 술 먹는 거요. 그럼 술집을 차려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냥 애기 보는 거, 손녀 손주 보는 거, 그리고 반찬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게 그럼 행복하세요? 그거 말고 재밌는 거 없으세요? 평생 20, 30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시는데 사실 행복하진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 할 줄 아는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 철저한 자기 분석인데 혼자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초반엔 좀 적어보세요. 근데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 혹은 심리 검사 혹은 직업 유형 검사 등등 해갖고서는 검사를 해주는 게 무료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객관적으로 내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전문적으로 받아볼 수 있어서 이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나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트렌드를 안다라는 것은 시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분석한다는 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가지고 나오려면 병아리가 안에서 쪽쪽쪽 그 달걀을 쪼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줄탁동시 탁 엄마가 그 입을 가지고 같이 쪼아줘가지고 탁 서로 맞물렸을 때 그게 딱 알이 열린다. 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원하고 환경이 뭔지 알고 나 또한 의지가 있어서 간다면 그게 시기가 맞고 뭔가 타이밍이 좋다면 더 잘 될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전략, 다른 거 없습니다. 행동하라.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행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취준생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 구인구직 사이트 회사에서 이제 조사한 통계를 봤더니 은퇴하기 전에 저는 취준생, 저도 제2의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찾으시나요? 물어봤더니 한 1년 정도 고민해가지고 찾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계시더라고요. 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그래도 저는 고민하고 나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도 모두 다 고민하고 나오면 더 안정적이고 1년만 고민할 게 아니라 더 많이 고민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고민할 때 제가 혼자 하지 말라고 했죠. 전문 기관의 도움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와 관련된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 정보들은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그 데이터 그 광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장을 찾아가지고선 찾아보셔도 좋고 혹은 자녀분들한테 찾아달라 그러면 이름을 제가 쭉 검색해서 봤더니 보통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시니어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 지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이라던가
사실 고용노동부만 가도 일자리와 관련된 담당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니어 클럽이나 일자리 지원센터를 찾아서 나를 분석하고 일자리를 확인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솔드족입니다. 스마트해가지고 스마트폰 할 줄 알아요. 노트북 할 줄 알아 이러시면 스마트폰에서 찾는 방법 2가지 또 팁을 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일자리 포털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워크넷이라고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되게 신기하게도 이 안에서 다 찾을 수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거. 제가 어르신들 같이 이렇게 이런 거 안내 드리다 보니까 회원 가입해야 되는데 회원 가입하고 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많이 잃어버리세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가입하시면 꼭 메모를 해두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2가지 사이트 전부 다 다행히도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보면 다양한 직종별로도 나눠져 있어서 보실 수 있어요.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무직부터 볼 수 있고요. 그거 말고 우리 동네 일을 좀 보고 싶어요. 멀리 나가는 건 교통비도 교통이지만 힘들어요. 그러면 지역별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전에 나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유형별로 직업 유형 검사라던가 심리 검사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도 간단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다양한 직업 뭐 할까가 중요하지 않고 나는 베이비시터 전문 딱 그것만 하고 싶어요. 그럼 꼭 일자리 그 사이트나 이제 워크넷 이런 데 말고요. 어플리케이션 구글 스토어라는 곳에 가서 베이비시터라고만 쳐도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다양한 어플이 나와요. 그럼 그거에다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실제 저는 이용을 해봤었거든요. 급하게 구해야 될 때. 근데 베이비시터 선생님 중에서 신중년 시니어 선생님들께서 저는 몇 년 경력이고 소녀 손자를 몇 명 키워봤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걸 보고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하실 때는 보통 본인 그 개인정보이지만 얼굴이라던가 소녀 손자를 몇 년 키웠는지 뭐 약간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것들 많이 어필하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져서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면 저희 엄마도 아기 키우는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어디 동네 말고는 쓸어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가지고 일자리 또 매칭도 시켜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 자, 여자분들 말고 남자분들은 그러면 할 게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남자 선생님들은 그 초등학교 보안관 많이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일자리 좋긴 하지만 많이 뽑지 않으니까 좀 행복하게 일했던 그 시니어 선생님들이 기억나는 거는 다양한 문화해설사라던가 숲해설사 이런 문화해설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득해 놓으시면 되게 많은 일자리로 좀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또 추천드리는 그런 다양한 교육과 자격증도 같이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교육 3가지 다 그 취업 전략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뭐였죠? 슬기로운 취업 전략. 트렌드를 살펴보라. 맞아요. 트렌드를 살펴보고 두 번째, 우리 유행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를 분석한,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외부 환경이랑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았으면 어떡하라고? 맞아요. 내 분석이 끝났으면 행동하라 라고 해서 다양하게 행동할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팁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3가지를 총틀어서 저는 타잔의 줄타기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자, 타잔이 나무에서 나무까지 줄타기를 하러 이렇게 쭉 줄 타고 하면서 가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실게요. 타잔이 이 나무에서 줄을 타고 다음 나무로 건너가야 돼요. 이때 타잔은 어떻게 해야지 잘 넘어갈까요? 어려우시죠? 네. 네, 뭔가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거,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나무의 줄을 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쪽을 바라봐야 돼요.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거나 두려움 때문에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야 될 곳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줄을
놔야지만 다음 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잔의 줄타기는 보통 무언가 변화해야 될 때 내가 예전 것을 놓고 다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실 용기를 이야기하는 비유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변화라는 건 누구나 두렵습니다. 떨어질까 봐, 혹은 잘못될까 봐, 잘못 갔을까 봐. 하지만 지금 있는 그거를 놓고 내가 새로운 줄을 잡기 위해서 도전하고 그 변화를 갖지 않으면 어디든지 새로운 변화의 장소로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3가지 솔루션을 드린 걸 가지고 시니어의 슬기로운 재취업 전략 우리 선생님께서도 화이팅해서 잘 하실 수 있게끔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다 도전 자신 있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